린메이팡의 창밖으로 악양의 오래된 골목길이 잿빛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은퇴한 중학교 역사교사인 그녀에게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남편은 문화대혁명 시기 반동분자로 몰려 고초를 겪다 일찍 세상을 떠났고 홀로 아들 린샤 오강을 키우며 살아온 세월이었다. 이제 아들은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지만 텅 빈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그녀의 폐부를 서늘하게 했다. 또 하루가 가는구나. 그녀는 희끗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쪽지고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려입은 면 소재 옷을 매만졌다. 어느 날 아들 샤오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 구민센터에서 향토 역사 이야기 모임 같은 걸 한다던데 한번 나가보시는 건 어때요? 집에만 계시니 적적하실 것 같아서요. 린메이팡은 처음엔 내키지 않았지만 아들의 성화에 못 이기는 척 집을 나섰다. 구민센터의 작은 교실에는 67명의 노인들이 모여 있었다. 그곳에서 린메이팡은 첸젠진을 처음 만났다. 발순이 넘은 나이에도 마른 체형에 허리가 꼿꼿했고 짧게 깎은 백발과 깊게 팬 이마주름이 고된 세월을 말해주는 듯했다. 그는 대부분 침묵했지만 가끔씩 날카로운 통찰력이 엿보이는 눈빛으로 토론에 참여했다. 모임이 몇 번 이어지면서 린메이팡은 첸젠진과 짧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악양의 역사, 특히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에 대해 두 사람은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첸젠진은 젊은 시절 신문사 편집위원이었으나 어떤 사건 이후 모든 것을 잃고 평생을 그림자처럼 살아왔다고 했다. 그의 말 속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지워지지 않는 지성이 배어 있었다. 린메이팡은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느덧 두 사람은 모임이 끝난 후 함께 동정호 주변을 산책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호수는 날씨에 따라 다른 얼굴을 보여주었다. 잔잔한 날에는 하늘을 담아 끝없이 펼쳐졌고 바람 부는 날에는 거친 물결로 세상의 시름을 삼키는 듯했다. 첸젠지는 호수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젊었을 땐 이 호수처럼 거침없이 살고 싶었지. 하지만 세상은 그리 간단치 않더군. 그의 목소리에는 회한과 체념이 섞여 있었다. 린메이팡은 그의 낡은 손목시계 아래 드러난 앙상한 손목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오래된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두 사람은 서로의 과거를 조금씩 더 꺼내놓았다. 린메이팡은 남편의 죽음과 문화대혁명 시기 겪었던 고초를 담담히 이야기했고 첸젠지는 자신이 우파 분자로 낙인 찍히게 된 경위를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진실을 말하려 했을 뿐인데 그게 죄가 될 줄은 몰랐소.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린메이팡은 그의 손등에 가만히 자신의 손을 얹었다.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설렘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그녀를 감쌌다.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지자 가장 먼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첸젠진의 아들 채메이였다. 40대 후반의 채메이는 시정부의 공무원으로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어느 날 린메이팡의 집으로 불쑥 찾아와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다. 린 선생님, 제 아버님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시다시피 아버님은 과거 문제가 있었던 분입니다. 그 일로 저희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이제 와서 또다시 구설에 오르는 건 견딜 수 없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아버지의 남은 인생을 더 이상 망치지 말아 주십시오. 그 말은 린메이팡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린메이팡의 아들 린샤오강 역시 처음에는 어머니의 관계를 걱정했다.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첸 선생님 그분 과거에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면서요? 괜히 힘든 일 겪으실까봐 걱정입니다. 하지만 그는 첸웨이처럼 무례하지는 않았다. 어머니의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차마 강하게 반대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첸웨이의 노골적인 반감과 어머니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며 샤오강의 마음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향토 역사 이야기 모임에서도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었다. 모임의 회원 중 입이 가벼운 왕슈잉이라는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어디서 들었는지 첸젠진의 과거사를 과장하고 왜곡하여 퍼뜨리기 시작했다. 첸 영감, 젊었을 때 반당 분자였다며? 그런 사람이랑 린 선생이 요즘 붙어 다닌다니. 스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따가운 시선이 린메이팡과 첸젠진을 향했다. 모임의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어갔다.
견디다 못한 첸젠지는 어느 날 린메이팡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때는 1950년대 후반 반우파 투쟁이 한창이던 시절이었다. 당시 열정적인 기자였던 그는 한 지방 관료의 부패를 고발하는 기사 초고를 작성했다. 하지만 그의 믿던 동료이자 경쟁자였던 리 웨이민이 그 초고를 왜곡하여 상부에 보고했고 첸젠지는 하루아침에 인민의 적, 우파 분자로 낙인 찍혔다.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고 오랜 기간 감시와 사회적 냉대 속에서 살아야 했다. 가족과의 관계도 산산조각났다. 리 웨이민, 그 친구는 내 기사를 발판 삼아 승승장구했지. 지금은 이 악양에서 꽤 명망 있는 사업가이자 자선가로 행세하고 있어. 첸젠진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린메이팡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녀는 첸젠진의 결백을 믿었다. 그리고 그의 누명을 벗기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꼈다. 역사교사로서 진실이 왜곡되고 묻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과거 자료를 뒤지고 당시 사건 관련자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도서관의 낡은 신문 마이크로필름을 뒤지고 오래된 주소록을 통해 첸젠진의 옛 동료들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리 웨이민이 현재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인지, 그리고 그의 위선적인 자선 활동 뒤에 얼마나 많은 어두운 거래가 숨겨져 있는지 어렴풋이 알게 되었다. 린 메이팡과 첸젠진의 움직임을 감지한 리 웨이민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했다. 처음에는 사람을 보내 린 메이팡에게 은근한 협박을 가했다. 린 선생, 괜한 일에 휘말리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첸젠진 그 사람은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린 메이팡이 굴하지 않자 리 웨이민은 더욱 교활한 방법을 사용했다. 익명의 투서를 시정부와 체메이의 직장에 보내 첸젠진을 사회 안정을 해치는 불순분자로 매도했다. 또한 자신이 관리하는 웨이신 단체방과 지역 커뮤니티에 첸젠진과 린 메이팡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정치적으로 문제 있는 노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전직 교사라는 식의 자극적인 내용이었다.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리 웨이민의 계략으로 첸젠진의 과거사는 최악의 형태로 왜곡되어 반당 분자, 사회 불만 세력으로 낙인 찍혔다. 체메이는 아버지 때문에 직장에서 심각한 곤경에 처했다. 승진은 물 건너갔고 주변 동료들의 시선도 싸늘해졌다. 격분한 체메이는 병원에 입원 중이던 첸젠진을 찾아와 절규했다. 아버지,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제 인생까지 망치셔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오늘부로 아버지와 저는 끝입니다. 그는 의절을 선언하고 병실을 뛰쳐나갔다. 린 메이팡 역시 곤욕을 치렀다. 부적절한 인물과 교제한다는 비난과 함께 교사 시절의 사소한 일까지 들먹이며 인신공격을 당했다. 저런 사람이 아이들을 가르쳤다니 악양의 수치다 라는 악플이 지역 커뮤니티에 도배되었다. 린 샤오강은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애썼지만 거대한 악의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첸젠진의 평소 앓던 심장병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그는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져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의사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절망적인 말을 전했다. 린 메이팡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주변의 모든 비난과 손가락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헌신적으로 첸젠진의 곁을 지켰다. 매일 병원을 찾아 그의 손을 잡고 기도를 올렸다. 첸젠진이 사경을 헤매는 동안 린 메이팡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리 웨이민의 과거 악행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그녀는 첸젠진의 옛 동료 중 한 명과 어렵사리 연락이 닿았고 그에게서 리 웨이민이 첸젠진의 기사 초고를 훔쳐 왜곡했던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기록한 낡은 편지를 입수할 수 있었다. 또한 당시 신문사에서 함께 일했던 다른 퇴직 기자로부터 리 웨이민의 배신 행위에 대한 생생한 증언도 확보했다. 기적적으로 첸젠진은 고비를 넘기고 의식을 회복했다. 그의 회복은 더뎠지만 린 메이팡의 극진한 간호와 격려 속에서 조금씩 기력을 찾아갔다. 병상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말없이 눈빛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그들의 사랑은 폭풍우 속에서 더욱 단단해져 있었다. 첸젠진은 앙상한 손으로 린 메이팡의 눈물을 닦아주며 힘겹게 속삭였다. 메이팡, 당신을 만나 내 마지막이 이렇게 따뜻할 줄은 몰랐소. 고맙소. 첸젠진이 퇴원할 무렵 린 메이팡은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확보한 증거들을 정리하여
아들 린샤오강의 도움을 받아 지역사회에 양심 있는 소규모 언론사와 접촉했다. 또한 그녀 자신이 직접 향토 역사 이야기 모임 회원들 앞에서 리웨이민의 과거 악행과 첸젠진의 억울한 누명에 대해 담담하지만 단호하게 밝혔다.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백은 모임 회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왕슈잉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다. 진실의 파장은 생각보다 컸다. 리웨이민의 위선적인 가면이 벗겨지면서 그가 그동안 저질렀던 다른 비리들도 하나둘씩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는 지역사회에서 쌓아올린 명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지만 교묘한 법망과 인맥을 이용해 직접적인 법적 처벌은 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사회적 영향력은 급격히 위축되었고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 속에서 고립되었다. 완전한 정의 실현이라고는 할 수 없었지만 린메이팡과 첸젠준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위안이 되었다. 제메이는 아버지의 진심, 린메이팡의 헌신, 그리고 리웨이민의 추악한 실체를 알게 되면서 깊은 죄책감과 혼란에 휩싸였다. 그는 차마 아버지 앞에 나서지 못하고 린샤오강을 통해 간접적으로 안부를 물었다. 어느 날 그는 용기를 내어 퇴원한 아버지가 머무는 린메이팡의 집을 찾아왔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첸젠지는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다. 완전한 화해라고는 할 수 없었지만 얼어붙었던 부자 관계에 작은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제메이는 더 이상 아버지의 삶에 간섭하지 않았고 묵묵히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다. 린샤오강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머니의 곁을 지켰다. 그는 린메이팡과 첸젠진의 관계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두 분이 편안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모든 풍파가 지나간 후 린메이팡과 첸젠진은 동정호가 멀리 바라보이는 악양 구시가지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소박하지만 평온한 나날을 보냈다. 아침이면 함께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차를 마시며 글을 쓰거나 오래된 책을 읽었다. 때로는 지역사회의 작은 역사 기록 활동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기도 했다. 첸젠지는 더 이상 더